몇 달 된 이야기 같은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들끼리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안 간다, 가면 내가 밥을 사겠다, 그 이야기 들은 지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밥은 샀는지, 샀으면 몇 그릇 샀어야 되겠네요. 30만원 넘었으니까요. 팔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투자 성적표, 투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자, 누가 1등 했을까요? 주식 투자 성적 나왔습니다. 1등은 제가 6학년 8반이거든요. 6학년입니다. 그러면 2등은 60대가 1등, 2등은 50대입니다. 3등은 40대일까요? 아닙니다. 30대가 3등입니다. 1, 2, 3 성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6학년이 공부를 잘하고 5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하는데 30대가 3등을 했네요. 의외입니다. 저도. 40대면 빈부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경력이 제대로 쌓여서 직업 전성기 때입니다. 인생으로 말해도 인생 황금 시기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지만 나갈 돈도 많습니다. 집 사야죠,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자기도 승진해야 되죠,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세대인데 40대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안 좋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바빠서 그럴까? 아니면 이재명을 40대가 많이 지지한다고 하는데 좌파에 기울어서 정교조 세대라 그런가? 저도 정교조 가입했다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념에 좌파에 쩔어서 그런가? 의존성이 있어서 그런가? 퍼주는 걸 이렇게 받아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아무튼 40대가 성적이 나쁩니다. 50대는 그런대로 성적을 냈는데 60대는 성적이 월등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냈냐면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5년을 견줬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거기서는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결제원에서 봤는데 무려 몇 명이나 봤느냐? 약 1447만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투자 인구가 1500만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계좌를 받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그래서 21년 말 대비, 그 다음에 25년 말, 4년 만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보니까 60대가 1등을 했는데, 어떤 성적으로 1등을 했느냐? 60대는 수익이 약 56%입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50대는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50대, 60대한테 어림없습니다. 25% 플러스입니다. 역시. 30대는 여기서는 30대는 마이너스인데 3등입니다. 마이너스 6.6%입니다. 그럼 40대는 얼마나 성적이 안 좋길래 4등 했는가? 마이너스 14.1%입니다. 마이너스 14.1%. 그러니까 30대한테도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20대는 물론 출발할 때니까 성적도 마이너스 20%대입니다. 그런데 60대가 이렇게 투자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60대 자영업자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아주 힘듭니다. 60대 자영업자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10년 사이입니다. 10년간 빚이 4.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60대 자영업자들은 전선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일 안 할 수도 없고, 또 자영업을 하면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는 것도, 즉
본전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빚이 10년 사이에 4.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성적을 잘 냈는데, 그래서 6학년이 1등을 했는데, 자영업자로 간 사람들은 빚이 10년 사이에 4.2배나 늘었으니까 굉장히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즉, 세대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세대와 세대 사이의 차이도 있지만, 세대 간, 같은 60대라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안 사이에서도 형제가 뭐 4명이다. 그러면 저처럼 어머니가 80대, 장모님, 장인어른은 90대, 그런 이 6학년 8반, 60대 만렙은 형제들이 대여섯 명씩 됩니다. 저 5명, 저 6명.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서도, 즉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크고, 같은 60대 사이에서도 크고, 세대 사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층적 사회에서 다층적 차이가 있는, 그런데 송길령이 얘기했듯이 그 사회에서 하나하나가 자기를 1등이라고 생각하면서 핵개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개인 나라에 개인 대통령인데 이제는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핵개인으로 산다. 이건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차이가 이렇게 클 때 경제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경비실에서도, 식당에서도 밥 먹다 보면 옆에서 젊은 친구들 보면은 걸어가면서도 투자를 하고 호가창을 바라볼 정도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대별 성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얼마씩이나 하느냐 봤더니 1,000만 원 미만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무려 60.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6명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럼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냐? 그래요. 5억 이상은 1%, 약 1%. 아까 약 1,500만 명을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1%면 15만 명쯤 되겠죠. 15만 명쯤은 5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성적은 어떤가? 이 사람들이 가진 자산을 보니까 자산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1.9%입니다. 60%가 넘는 사람이 1,000만 원 밑인데 전체 그 주식 자산 더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자산 차지하는 거는 1.9%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1%, 즉 5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자산은 전체 주식 자산의 59.7%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한 사람으로 본다면 1%니까 이거 60배죠. 이것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1로 이렇게 환원해서 보면은 그 차이가 1,800배가 납니다. 즉 상위 1%와 하위 60%는 아마 자산이 이 주식 투자하는 것만 보아도, 그런데 주식을 5억 이상 한다는 것은 뭐 다른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한 60만 안팎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금융자산이 대개는 전체 자산의 한 25% 안팎이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부동산 자산이 75% 안팎을 차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에만 5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주식 투자 자산이 5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대체로는 지방에 살아도 뭐 10억 이상은 적어도 될 것이고, 서울에 산다면은 한 30억 안팎은 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 주식에서도 자산의 59%를, 1%밖에 안 되는데 숫자는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산술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본다면 아마 몇천 배, 1,800배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 6학년들이 이제 졸업반이니까 공부를 잘하는가? 투자를 잘하는가? 왜 이렇게 투자를 잘할까? 이 사람들이, 자, 투자를 잘하는 것은 어디서도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자산도 이 사람들은
줄었어요. 1,000만 원 미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자산은 늘었어요. 자, 2.4%를 차지했었는데 1.9로 줄었고, 여기는 54% 차지했는데 59.7. 즉, 60대 중에서도 누가? 60대 부자가 투자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자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거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세대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볼 때 이렇게 자산 많은 사람은 올라갔지. 그 다음에 60대가 투자를 잘했지. 그걸 볼 때 60대 부자라면 투자를 잘했을 게 분명하고, 빈부 차이가 더 커졌던 것은 4년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커졌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60대가 왜 투자를 잘할까? 이거는 이제 뭐 어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GPT라든가 뭐 제미나이라든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6학년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한사람과 더불어서 한 4년 차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전 국민이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1,500만이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다수가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6학년이 투자를 잘할까? 자, 투자를 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째, 60대 투자를 잘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0대들은 문자 세대입니다. 저만 해도 뭐 58년 개띠니까 이런 그 기기보다도 역시 읽고 쓰고 그게 익숙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영상보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사표도 저만 해도 3번 써봤습니다. 산전수전 겪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뭐 제가 1억 투자한다고 봐요. 그러면 1,000만 원 이를테면 손실 보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기고, 사립에서 그만두고, 또 조교하다 또 사표 쓰고, 또 시간 강사하다가 학원하고, 이렇게 직업 전환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직업 전환하는 게 훨씬 어렵죠. 1억에서 10억 달아난다고 제가 벌벌 떨겠습니까? 왜?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험악한 꼴도 겪었고, 이상한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인생을 걸고 이 가족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해야 할 그 고심의 밤을 6개월, 때로는 6년을 지내는데 10% 손실 난다고 벌벌 떨겠습니까? 딱 자르지. 아니 1억에서 5천만 원이 했다 하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거 뭐 인생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하면서 손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담력이 있고, 그런데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고, 선생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고, 사기꾼을 변별하는 능력이 있고, 익절과 손절을 할 수 있고, 문자 세대로서 주식은 예술이자 과학인데 총체적 실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을 하려면 현실도 직시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예측도 해서 맞을 건 아니지만 예측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주식이 잘 나가려나? 아니 반도체가 이렇게 된다는데 옛날처럼 사이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길게 갈 것인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쌓이려면 다양한 경험과 그 다음에 공부도 필요하죠. 공부 중에는 이론도 필요하고 실제도 필요하죠. 다 공부죠. 몸에 배는 것도, 머리에 드는 것도 공부입니다. 심신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나를 단련해서 유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유익하게 한다면 더욱더 좋은 공부죠. 즉, 이 자득지학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60대들은 역시 다양한 세대를 살았죠. 제가 얼마나 험한 꼴도 봤습니까? 군대 있을 때 박정희 서거했잖아요. 대간첩 작전도 했잖아요. 전두환도 겪었잖아요. 이재명도 겪었잖아요. 문재인도 겪었잖아요. 탄핵도 2번이나 겪었잖아요. 직접 겪은 게 아니라 간접으로. 그런 걸 보면서 담이 커지고 간이 커지고 장이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가 커지고. 그러니까 위가 크면 위대한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저만 겪었습니까? 58년 개띠가 다 겪었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 예술이자 과학인
주식 투자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그 실력을 투자에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하고 이 40대들 뭐 이재명 지지하는 좌파의 기운, 이념에 쩌든 의존성에 이를테면 길든 그런 40대가 있다면 그런 40대라고는 대결할 만하죠. 60대가 힘으로 물리력으로는 안 되지만 기술력은 좀 딸릴지 모르지만 주식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워런 버핏 90대 중반이지만 머리로 해요. 독서가 더 유익하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다음은 안전한 투자를 해요. 안전한. 자, 벤자민 그레임 버핏의 선생 안전마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안전빵이다. 몰빵 않는다니까요. 무리하지 않는다니까요. 비투 않는다니까요. 안전해. 아, 이건 우량기업이구나. 특히 60대 여자들이 그런다고 해요. 우량기업이구나. 삼성이구나. SK, 1, 2등. 그래. 공부도 잘하는 놈이 더 잘하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보지. 더 잘 먹지.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겠지. 그래서 삼성, SK에다 만일 투자했다면 아마 많게는 10배, 적어도 2~3배 먹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다 투자 안 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죠. 안전한 투자하지 않고 이상한 뭐 제약주, 바이오 그런 데 보면 흔히 보이는 사기, 거짓말, 이 이재명식 잔머리 이런 것 저런 거 나오는데 그걸 판단을 못하면 안 되죠. 자, 어떻게 됐느냐 조사를 해봤어요.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조사해봤더니 상승 종목이 몇 개? 105개. 4.4%. 자, 한 달간 상승한 종목 봤더니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4.4%였다는 거예요. 이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망하죠. 그럼 하락한 종목은 무려 2268개예요. 하락 종목 몇 퍼센트다? 95.5%예요. 이 불장이라고 하는 이 상승장, 로켓장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도 상승한 건 4.4%밖에 안 되고 하락한 게 95.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주식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한물 간 거 50%는 손절해야 할 이 손해보고 있는 거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르기를 갈망하는 거 그거 안 올라요. 안전한 투자. 여기다는 10%, 20% 손실 볼지는 모르지만 100%, 200% 수익 날 수도 있다. 그런 투자. 그래서 역대 사이트가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 지금 6월도 다 안 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동한 이 변동성 장세. 여기서는 안전마진, 안전제일이잖아요. 근데 60대들은 역시 경험, 이론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역시 무리하면 안 된다. 우연에 기대면 안 된다. 운이 좋아야 되지만 실력이 있어야 운도 잡는다 하는 차원에서 안전한 투자를 했고 그 사람들의 선택이 결단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준비된 세대인 거예요. 준비된 세대.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무엇이? 시간? 자금이. 여유 있는 시간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막 10% 가까이 올라가고 10% 내리고 이러니까 막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는 거잖아요. 지하철 출근하면서 장전 내다보고 화장실 가가지고 회의 시간에 빠져나와가지고 그거 소변도 안 나오는데 대변도 안 나오는데 변기에 앉아가지고 불안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이 이재명 정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거기다 변동성을 더 가중시키느라고 뭐 SK,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죽 끓듯이 이렇게 되는데 미친 아이 널뛰듯이
출렁거리는 장을 더 출렁거리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아주 기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 있는 세대에 문재인, 이재명 이 세대에 변동성 큰 데서 여유도 없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니 지죠. 20대 40대들 여유 시간에 여유 자금으로 하는 60대한테. 그러니까 60대는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죠. 여유 있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남는 대로 바라보면 되고, 그리고 자금도 그냥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여유 자금으로 하니까, 에이 이거 뭐 잘하면 노후가 좀 여유 생기고, 아니면 좀 노후가 팍팍하겠지. 역시 60대라도 그런 자금으로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조마조마하면서 근무 시간에 그냥 그 이상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안 들키려고 하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투자가 제대로 됐습니까? 산토끼, 집토끼 다 떨크는 거죠. 축록자 불고토라. 사슴을 좇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슴 줬다가 토끼 톡 태어난다고 또 토끼 줬고, 쥐새끼 나오니까 또 쥐 잡는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죠. 투자면 투자, 업무면 업무,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미장을 해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한다든가, 아니면 퇴근한 다음에도 지금은 애프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장중 변화에 따라서 그냥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좀 올라가면 그냥 해 하고, 또 누가 좀 매도 벌었다 하더라 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내가 좀 몇백만 원 벌면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쏘기는 뭘 쏴요. 내일이면 또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60대들이 다 성공했냐? 아니라니까요. 이 평균 성적을 까먹은 60대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60대들 있죠. 실패 60대 어떻게 투자했나? 이 사람들은 나이는 60대인데 20대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20대들 똑똑하죠. 그러나 이제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혈기방광하고 그다음에 좀 도박성이랄까, 이 도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20대는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기질을 60대가 나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 왔다. 자, 노후장만 못했는데 한 방에 해볼까? 그렇게 투자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박하듯이 또 이 주식 중독이 돼가지고 또 빚어져가지고 아파트 잡혀서 다급한 돈으로 단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60대답게 기대하고 대기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는 깎아먹지 않아야 되죠. 60대 같으면 4년 사이에 연말로 평균 56%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 뭐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0% 200%를 우습게 하는데 4년 사이에 56% 이렇게 내면은 1년에 얼마를 낸 겁니까? 버핏이 60년 동안 20% 안팎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면 이제 뭐 여기 복리해서 80% 이상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평균이니까 이거 성적 좋은 셈입니다. 올해 같은 장에 60대들이 더 성적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런데 60대면 다 나이만 먹으면 실력이 느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패한 60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겠죠. 즉 60대 중에서도 상위에 드는 사람은 아주 잘했겠죠. 그런데 60대면서도 역시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60대이면서도 자금이 5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이 평균 성적보다도 2배, 3배 된다면, 한 2배만 돼가지고 100%만 됐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때 이제 더 투자를 잘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5억이 7억, 8억 되고 10억 되고 때로는 20억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27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식 기회가. 그런데 주식 성적표를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말까지니까 올 6개월 성적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대체로 봐서는 이 4년 사이에 잘한 사람이 이때도 잘합니다. 왜? 그 사람이 준비된 60대니까.
그런 경험을 쌓았고 공부를 했고, 그런 안전 투자에 대한 의식, 무리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고, 여유 시간에 여유 자금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이 어려운 걸 실천한 사람이, 그런 60대가 돈을 따지 60대라고 똑같은 60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식 투자 성적표 이야기를 세대별로 한번 해봤고, 제가 60대들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6학년 8반으로서 기분이 좋은데, 60대들이 역시 뭐랄까요, 잘 나가길 바라고, 그래서 아직 부모들이 살아있다면 부모에게 봉양 잘하고, 자기 물론 건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자식들, 저도 하나는 결혼하고 하나는 결혼 안 했는데, 자식들 잘 사는지, 적어도 독립해서 우리에게, 차들도 독립하고 우리도 독립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노후에 뭐랄까 부담은 안 줄 것인지 하는 것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마 현장에서 잘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부동산 투자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빈부 차이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이런 속성을 갖춰서 잘하기 바랍니다. 아직 주식시장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상승 종목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선택해서, 이를테면 6월에 나는 플러스를 시켰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잘하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